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런 감정 통작이 잔액이 빵이 되는 거죠. 그럼 통제력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 며느리, 자식들, 손주들한테까지 화를 너무 많이 내는 여자 어르신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이렇게 안과 밖이 다른 성격을 고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격이 바뀌겠어요? 고친다는 말보다는 성격, 마음의 균형을 맞춘다. 제가 하는 방법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사 한창수입니다. 마음정비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셨나요? 교수님, 밖에서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듣는 사람이 집에만 가면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겐 어떤 심리가 있는 걸까요? 외래에서 마음정비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오시는 분들인데 본인 스스로 오는 분들은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혼 위기에 몰려서 그 부인 손에 이끌리거나 아니면 자식 손에 이끌려서 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분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정 자원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루 동안 밖에서 에너지 다 쓰잖아요. 왜 우리 출근할 때 간쓸게 다 빼고 출근한다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는 마스크 쓰고 일한다고. 직장에서 간쓸게 다 빼고 웃고 참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이제 남자들의 경우는 밖에서는 호인 소리 듣는 아빠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거를 하루 동안 지키느라고 우리의 머리에 힘을 잔뜩 주고 사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느라고 참는 거죠. 전두엽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런 감정 통작이 잔액이 빵이 되는 거죠. 그럼 통제력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죠. 이게 전두엽에 꺼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남자만 그런가요? 우리 딸들도 그래요.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요. 예전에 왜 중학생들 보면 학교 가면 별로 안 친한데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친구들 얘기 들어주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가수들 얘기하면 그거 박자 맞춰주고 그냥 웃어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막 수다 떨잖아요. 근데 재미없었어 사실은. 그냥 놀아준 거지. 그리고 집에 오는 순간 전두엽 스위치가 딱 꺼지죠. 그럼 집에 들어오면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재밌었니? 그러면 몰라. 그리고 자기 방에 훅 들어가 버리잖아요. 감정 자원이 떨어져서 그렇다. 두 번째는요. 심리적인 안전 공간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집을. 가족은 내가 어떻게 대해도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앞에서는 정말로 아주 싱싱한 날 것 그대로의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60대가 넘은 어르신인데 가족, 며느리, 자식들, 손주들한테까지 화를 너무 많이 내는 여자 어르신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내 집에서도 내 가족들한테도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사냐고. 근데 우리 알잖아요. 이 세상에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애착 이론에서도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데서는 방어가 풀려요. 우리 안전한 공간 가면 가장 먼저 직장인들이 하는 행동이 뭐죠? 넥타이 풀잖아요. 그리고 시계 풀어요. 양말 벗어요. 그러는 것처럼 감정의 고삐도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밖에서는 호인인데 집에서는 망난이다? 당장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밖에서 호인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집에서도 호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집에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들, 화를 많이 내는 분들의 특징은요. 전위 공격을 하는 분들이에요. 직장에서 손님한테 또는 직장 상사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한테 푸는 거예요. 옛말에도 나와 있잖아요. 동대문에서 맞고 남대문 가서 화낸다. 위에서 깨지고 아래에다 푸는 거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좌절, 공격, 가설이에요. 에너지는 약한 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물처럼 감정도 안전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 만만한 사람한테 화를 푼다는 얘기예요. 결론은요. 그렇게 밖에서 호인 소리 듣고 집에서 화내는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감정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가족은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떠날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내 가족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거 당장 마음 고쳐먹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하면 밖에서는 좋은 사람 소리 들었지만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식한테는 씻지 못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는 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부모가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의 경우에도 이렇게 부모님에게만 화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녀는 빠르게 독립시키는 게 나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이런 사람 바로 내쫓아야지. 내 자식인데 집에서 부모한테 화를 내? 라고 생각하기가 제일 쉽죠. 근데 자녀의 독립이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나가면 지가 안 그러겠지. 실제적으로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의 패턴이 만약에 집에서 그랬던 자녀라면 나가서 자기 애인, 자기 직장 동료한테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라는 건 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한 적이 있는데 패턴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연인과 배우자, 직장 상사한테 그걸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좀 보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행동 교정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독립을 시켜버리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모하고 자녀들이 너무 경계가 없어. 그냥 내가 자식 일 다 해주고 이불도 내가 개줘. 자식이 26인데 밥도 다 오면 다 차려줘. 방 청소도 내가 다 해줘. 거의 집사 노릇하는 거죠. 그렇다면 독립을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거리가 생기면 감정 반응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 자녀는 26이 넘었지만 아직도 엄마랑 아버지랑 있을 땐 6살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물리적인 독립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분리개별화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독립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자녀가 왜 부모에게만 화를 내는지 그 원인을 탐색을 해봐야죠. 어쩌면 그거는 부모한테 되게 서운하고 억눌린 감정이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거든요. 분노, 서운함, 억울함. 그거를 안전하게 표현하는 법을 훈련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필요하면 가족 상담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립이라는 건 그냥 가족 관계를 손절하고 가족 관계를 끊고 도망가는 거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그냥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나의 성장, 자녀의 성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원인인지를 부모와 자식 모두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식은 너무 그게 잘 학습이 안 돼요. 생각이 안 돼. 그러면 상담소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부모는 대화가 안 될 정도예요. 이게 성장이니 뭐 손절이니 이런 것도 대화 못할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손절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만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 그리고 마음정비사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과 밖이 다른 성격을 고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격이 바뀌겠어요. 안과 밖이 다른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도 그랬어요. 밖에서는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철이 좀 덜 들었던 거야. 집에 가면 짜증도 내고 아이한테 혼도 막 내고 부인한테 막 신경질도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새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좀 그래요. 그래서 성격을 100% 못 바꾼다고 하면 나중에 죽기 전엔 고쳐지겠죠. 뭐 고친다는 말보다는 성격, 마음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퇴근 전에 일종의 전환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차 안에서 퇴근길에 뉴스만 드시지 말고 경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음악을 좀 들으세요. 집에 도착하면 들어가기 전에 현관을 바라보면서 집에 도착하기 한 5분 전쯤에 한 3번 심호흡 하세요. 직장 모드에서 가족 모드로 전환하는 거죠. 우리들 중엔 흔히 퇴근하는 순간 나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닌데 모든 책임과 관리에서 벗어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요, 직장에서 퇴근하는 순간 집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쉬기도 하지만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녀들하고도 관계를 맺는 거고요. 퇴근하는 순간 내 부모하고도 관계를 맺는 거예요. 거기도 에너지를 조금 써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직장맘들 중에 집으로 그 딱 돌아가기 전에 차 안에서 한 5분, 10분 숨 쉬고 마음 다스리고, 왜냐하면 집에 올라가면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애들도 좀 챙겨야 되고 애들 숙제도 좀 봐줘야 되고 일 늦게 했다고 조금 더 늦게 하는 남편 밥도 좀 챙겨줘야 되고, 그런 직장맘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숨 쉬고 한 5분, 10분 마음 다스리고 출근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있대요. 제 처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나고 나중에 알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이런 거를 감정 버퍼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을 한번 만드는 게 퇴근 전에 전환의식 만들기. 두 번째는요, 가족한테 먼저 말 꺼내세요. 힘들다고 뚱하니 들어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몰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 힘들다면요, 나 오늘 조금 많이 힘들었어. 잠깐만 한 10분만 아니면 한 30분만 방에서 잠깐 쉬고 나올게요. 전환의식을 밖에서 못하고 나왔으면 그럴 수 있지. 그 한마디가 가족 내에 싸한 분위기, 폭발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가족한테 솔직해도 돼요. 그건 약점을 노출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솔직하다 그래서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은 이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화났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좀 나서 마음을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루 5분에서 10분 감정 가계부를 쓰는 겁니다. 오늘 내가 뭐가 힘들었는지, 어디서 감정이 훅 하고 올라왔었는지, 그 감정을 한 줄짜리, 두 줄짜리 노트를 쓰는 거예요. 요새 메모지 스마트폰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 감정을 인식하는 순간 통제가 가능해요. 명상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감정이 뭔지만 알아도,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만 있어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명한 명상록이라는 책 있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그분 알고 보면 로마 시대 말기로 접어들어가는 시기에 마지막 군인 황제였잖아요. 에브리데이 전쟁하는 황제였어요. 근데 그렇게 예쁜 글들을 쓴 거예요. 그 글을 쓰면서 본인의 마음을 통제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성격은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